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서비스 센터 CK브릿지 대표 홍성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UPS와 인천세관, 그다음에 한국 SGS, 그다음에 저희 알리바바닷컴 4개 기관이 연합해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고 지금도 이제 속속 지금 입점이 신청 참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수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그다음에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 그다음에 배송,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세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늘의 유익한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리바바 중국 본사에서 항저우 본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업무차 오신 알리바바닷컴 한국 파트너사 담당의 케빈 매니저님 같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인사만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매니저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리바바닷컴 중국 본사에서 온 케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알리바바닷컴 한국에서 거의 다 1000개국에서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홍성영 대표님이 CK브리지 대표잖아요. 그리고 CK브리지도 우리 사실 한국에서 가장 큰 파트너이고 올해도 한국에서 서비스 센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웨비너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CK브리지에서도 한국에서 엄청 많은 성공 업체를 키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알리바바닷컴 본사 입장에서도 올해도 우리 CK브리지와 함께 더 한국 업체를 알리바바닷컴에서 잘 수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 중국 항저우에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나와 계시는데 직접 웨비나를 통해서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고 지금 여러분들과 강의 자료로 만나 뵙게 되죠. 그래서 잠시만요. 강의 자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들 많이 이제 좀 배정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은 알리바바닷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닷컴 한국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파트너사로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는 벌써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이제 6년 동안 입점시킨 기업의 수가 2,000개가 넘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2,000개가 넘는 한국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2,000개 기업이면은 거의 전반적으로 5만 개 이상의 상품을 좀 봤다. 많게는 10만 개, 상품 개수까지는 측정은 안 했지만은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알리바바닷컴이나 해외 시장에 바이어 발굴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지만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높아갔던 시기를 3년 이상 겪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그 니즈 또한 바이어에 대한 니즈 또한 상당히 올라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바이어 발굴 전략 및 온라인 수출 관련된 세미나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풀로 강의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K브릿지 대표 홍성용이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한국 공인 강사고요. 그다음에 계명대학교의 글로벌 창업대학원 이 비즈니스학과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알리바바닷컴에 관련된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코트라부터 중진공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성심성의껏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점을 반드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그 온라인 무역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 이러면은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알리바바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그 중국에 파는 게 아니냐. 그 중국 기업에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그 설명을 해드리면 알리바바 그룹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6가지만 지금 제가 추려서 여기 그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B2B 축과 B2C, 그 다음에 C2C,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글로벌, 차이나, SA시아 이렇게나 해놨어요. 그래서 글로벌 축에 있는 그 플랫폼들은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차이나 축에 있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내수형 플랫폼입니다. 내수형 플랫폼. 그 다음에 SA시아 쪽은 이제 동남아시아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B2B 축에 있는 플랫폼 역시 이제 B2B 플랫폼이고, B2C 축에 있는 플랫폼은 세로 축은 B2C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2C 있는 축에, 세로 축에 C2C 축에 있는 플랫폼은 C2C 개인 판매도 가능하지만 B2C 기업 판매도 가능한 B2C와 C2C 기능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마인 회장님이 알리바바를 창립하시고 제일 먼저 내놓았던 플랫폼이 B2B 축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글로벌 축에 있는 알리바바닷컴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알리바바닷컴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바이어를 만나는 중소기업이 그 해외 나가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어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화 시켜놓은 플랫폼이 알리바바닷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바이어를 만나는 플랫폼이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돼 있다.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자동 되지만은 번역이 지원되지만 영어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 내수형 바이오 우리가 도매몰 성격을 가진 내수 도매몰 가진 성격을 가진 B2B 플랫폼은 뭐냐?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차이나 축에 있는 1688.co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문으로 알리바바 해놨는데 이 1688.com은 중국 내수형 도매몰이다. B2B 도매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 바이어만 전문적으로 찾는다. 중국 도매상을 통해서 내가 납품처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이렇게 하면은 1688.com이 맞죠.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은 중국 바이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글로벌 바이어를 만나는 세계 바이어의 매칭 창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99년도 두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가 아니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C2C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C2C 축에 있는 타오바오입니다. 타오바오. 그래서 타오바오는 한국의 플랫폼으로 비교하자면은 옥션과 지마켓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옥션과 지마켓 같은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 타오바오를 출시를 하고 이 타오바오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C2C 플랫폼에서 1위의 플랫폼을 달성을 하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만들
고객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타오바오 내에 너무 짝퉁이 많이 판다. 이 짝퉁이 많이 판다가 굉장히 이제 그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조품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타오바오 내에 샵인샵으로 브랜드 정품관을 만든 게 이제 티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브랜드 정품관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겁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독립 플랫폼으로 끄집어낸 게 2008년도에 독립 플랫폼으로 끄집어낸 게 가운데 있는 차이나 측의 B2C 축에 있는 티몰이에요. 티몰. 그래서 티몰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광군제 쇼핑데이 11월 11일 광군제 쇼핑데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티몰은 타오바오는 뭐 마트나 시장에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티몰은 백화점에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격을 가진 게 티몰이다. 그러면은 그 위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뭐냐? 이건 2010년도에 영어로 돼 있는 전 세계의 B2C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B2C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알리바바 그룹에서 출시한 게 알리익스프레스예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러시아, 뭐 동유럽, 스페인, 남미 이런 쪽에 좀 인기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져서 그 한국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석 그 배우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지금 모델이죠. 모델로 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알리익스프레스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로켓 인터넷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2016년도에 라자다를 이제 전격적으로 인수를 해요. 그래서 라자다가 2016년도에 로켓 인터넷을 떠나서 알리바바 그룹의 플랫폼으로 이제 안기게 되죠. 그게 이제 라자다. 그래서 라자다 하면 동남아시아 플랫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알리바바 그룹 플랫폼이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라자다 플랫폼은 알리바바 그룹 산하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플랫폼 6개를 말씀드리면 지금 B2B부터 B2C, C2C까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과 중국 내수형, 중국어 중심의 플랫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SE아시아 이제 6개국 해당되는 라자다 플랫폼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 알리바바에 진입한다, 알리바바에서 뭘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알리바바 그룹의 어떤 플랫폼에 팔 거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객 상담할 때, 알리바바닷컴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중국에 판매를 하신다. 이게 미스매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알리바바 그룹이 그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향후에 자기가 원하시는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도표가 있는데,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처음 그 시작된, 이커머스가 시작된 나라라고 보면은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시작된 플랫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플랫폼 하면 1995년도에 이제 이베이가 있어요. 이베이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같은 연도에 아마존이 나온 것으로 이제 그 기록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1995년도에 제일 처음 나온 이커머스 플랫폼이 인터파크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똑같은 해에 나왔죠. 미국이랑 똑같은 해에 출시를 해서 인터파크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1위 플랫폼의 지위는 좀 잃어버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인터파크 플랫폼이 활발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995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경제 위기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IMF였죠. 1997년도, 98년도 IMF였는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 글로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다양하게 그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만은 알리바바, 이커머스 플랫폼은
한 번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는 하향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지표를 냈고 이러한 상승 지표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에 대한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30년도 자료까지 지표가 나와 있는 걸 예측치를 보면은 이게 꺾인다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확대 위주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 이커머스 기업별 매출액 전망 보시면은 1위가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알리바바 그룹.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이 상당히 그 매출이 그 압도적으로 1위인 지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3위가 월마트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진출하실 때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이제 월마트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에 대한 그 미국 시장의 이커머스 점유율도 상당한데 한국 기업들은 많이 놓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플랫폼들이죠. 핀더더 그다음에 징둥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별 매출액 전망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전 세계 향후 2년 후에도 1위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그 발생한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그 전자상거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제가 이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소스를 가져온 건데 이게 보시면은 확실히 늘어난 걸 보이시죠? 20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한 증가, 19년도부터 약간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은 완만한 증가로 오다가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들어서 갑자기 2배 이상으로 그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요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수출에서 전자상거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지표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시고 수출을 하려면은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게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B2B 전자상거래 2019년도에서 한 한국 한화로 2경 4,200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이커머스 판매액에서 B2B 전자상거래가 B2B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82%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 시장 파이는 더 커졌겠지만은 지금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B2C 전자상거래 위주로 이제 접하다 보니까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B2B 전자상거래 하면은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급하진 않으세요. 대부분 기업들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급하진 않으신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지표를 보시면은 이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B2C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에 뭐 이 지표를 한번 보면 신경을 1을 쓴다고 한다면은 노력을 1을 한다면은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B2C의 전자상거래에 1의 노력이 투여가 된다면 B2B 전자상거래에 4의 노력이 투여되면은 더 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B2B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B2B 전자상거래, B2B 이커머스에 대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시급성과 중요성과 시장의 파이의 그 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수출하시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온라인 무역이 전통적인 무역과 이제 확 섞였어요. 예, 섞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오퍼 보내서 뭐 이렇게 오퍼를 받아서 제품을 보내는 그런 기존적인 고전적인 무역도 있는가 반면에 이제 물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전 시장을 나가는 겁니다. 전 시장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급자, 해외 공급자를 찾고 서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 납품하는 이제 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왕래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무역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 무역하고 합쳐진 세대죠. 우리가 일반인들도 제품을 사실 때 좀 비싼 제품을 사시면 플랫폼부터 일단 검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플랫폼, 음, 뭐 C로 시작되는 플랫폼이라든지, 뭐 1로 시작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갖고 일단 검색을 하시고 그게 이제 그 검색에서 좀 그 정보가 부족하시면 가격만 일단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탈로 가요. 뭐 N으로 시작되는 포탈이라든지 K로 시작되는 D로 시작되는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 포탈로 가셔갖고 검색을 하셔갖고 각종 뭐 블로그라든지 정보들을 찾아봅니다. 그것도 이제 보고 가시면은 뭐 SNS 그 플랫폼이죠. 글로벌 SNS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뭐 너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는데 바이어들도 이제 똑같아요. 바이어들도 여러분들하고 뭐 비슷한 연령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온라인 구매 행위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시장 가서 박람회장 가서 제품을 봤는데 뭐 전시장 제품을 봐서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이거 뭐 10,000개, 1,000개 수입하려면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건 얘기하고 하면 물론 뭐 자리에 착석 그 정도 물어보면 착석하라 해갖고는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뭐 견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이어가 이걸 그대로 전시장에서만 한 두세 군데 비교를 해보고 수입을 하느냐? 이게 아닌 거죠. 이 바이어들도 돌아서서 알리바바닷컴 열어보세요. 알리바바닷컴 열으셔서 동일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똑같이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다른 플랫폼 여는 거죠. 포탈, 예, 뭐 G로 시작되는 플랫폼 포탈 열으셔갖고 거기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너튜브, 뭐 여러 가지 SNS 플랫폼 이런 데 가셔갖고 이 검색을 하셔갖고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바이어들도 오프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바이어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매 패턴에 대한 스타일이 바뀌었다시피 바이어들도 똑같이 이 구매 패턴에 대한 스타일이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매 행동에 대한 변화는 인간이 가지는 구매 행동에 대한 변화는 결국에는 이 무역에서도 전통적인 무역과 온라인 무역이 섞여지는 환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만 많이 보인다고 중요한 게 아닌 시절이 돼버린 거죠. 이제 전시장에서 보인다고 하면 물론 알리바바닷컴 같은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여러분들 제품이 바이어가 찾았을 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온라인 그 무역의 전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포지션을 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무역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장을 보러 갈 때 옛날에는 마트 다 갔잖아요. 지금은 마트를 가긴 가죠. 그런데 마트 가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온라인으로 시키거든요. 바이어들도 내가 굳이 뭐 중요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굳이 나라를 건너서 전시장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 이러한 그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무역 전선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게 시기가 변해서 전통적인 무역과 온라인 무역이 합쳐진 시기로 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소개를 해드리면 알리바바닷컴은 그 온라인 상설 박람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상설 박람회에 입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반 박람회는 해외 박람회 가면 보통은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3일도
24시간 하는 건 아니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열어놓으면 8시간 정도 열어놓죠. 8시간. 8시간 정도 전시를 하는데 이 8시간 정도 전시를 3일 동안, 그러면 38, 24,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전시를 하면서 바이어를 만나는데 이 24시간 해외 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과 시간을 봅시다. 뭐 부스 비용 들어가죠. 한 명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 부스 지킬 사람도 없고. 2명 최소 가면은 항공비, 그 다음에 이제 물건 갖고 와야 되죠. 뭐 운송비. 그 다음에 부스 나간다고 하면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박람회 한번 나가는데 최소 1,000에서 3,000까지 들더라. 평균적으로 1,500 정도는 박람회 나가는데 지불을 하시더라. 3일 24시간 쓰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명함 교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바이어를 만나는 게 평균 10명 정도로 잡혀요. 업체들마다. 10명 정도. 바이어들, 소통이 가능한 바이어들.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나가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10명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바이어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이어 한 명 확보하는데 1인당 100만 원이란 단가가 들어간 거예요. 100만 원. 그런데 알리바바닷컴 1년 동안 내가 온라인 전시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3,999달러, 지금 연회비 기준으로 보면 5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520만 원 정도 지불하시고 알리바바닷컴에 들어오셔서 바이어들을 평균적으로 소비자 기준으로 100명 이상 만나요. 예. 그 메일로 소통이 가능한 바이어들. 그 100명 이상 만나면은 그 바이어 한 명 발굴하는데 5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5만 원 정도. 그 결국에는 이게 온라인 박람회에 해당되는 알리바바닷컴이 가지는 그 비용, 바이어 발굴에 대한 비용의 효용성이 오프라인 박람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최소 20배에서 50배까지도 비용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어 발굴 비용을 내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온라인 플랫폼, 무역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분들의 비용의 세이브와 바이어 발굴 전략에 대해서도 유심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리바바닷컴은 다양한 글로벌 평가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1999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B2B 전자상거래 경력은 24년이 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구조의 플랫폼, 바이어들이 사용하기에는 알리바바닷컴은 더할 나위 없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자가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들어가는 플랫폼이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로 등록된 국가 200개국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매일 그 인콰이리 문의, 구매 상담이 매일 40만 건 정도가 발생하는 게 알리바바닷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리바바닷컴은 실시간 채팅 20개국 언어로 자동으로 이제 실시간 채팅되는 이제 서비스,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유료 바이어가 거의 1,30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30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셀러는 상대적으로, 공급자는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바이어들도 이제 준비만 된다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활동의 문제점은 나라가 멀면 멀수록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바이어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은 원거리냐 근거리냐에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입점 업체들, 그냥 공급사들이죠. 한국 공급사들,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한 공급사들이 가장 많이 문의 상담을 받고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알리바바닷컴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바이어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한국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왕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비행기 값이 올라서 미국
한두 번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냥 알리바바닷컴 1년 회비가 그냥 쏙 빠져버려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알리바바닷컴은 이러한 미국 바이어, 뭐 유럽 바이어, 호주 바이어, 뭐 이런 바이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무역 비용을, 무역 활동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에 바이어 뭐 성사 추세라든지 바이어 활동 보면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 적응되는 모습들을 이제 지표로 보시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제 코비드19 이전에 하고 코비드가 터진 이후하고 보면은 코비드가 터져서 한 몇 달간은 바이어 거래 성사가 문의는 계속 올랐지만 거래 성사는 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빠르게 2020년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걸 온라인에서는 이게 빠르게 거래 성사율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코비드 팬데믹 이전보다는 거의 온라인 알리바바닷컴에서 봐서는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이 거의 3배 이상, 35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수출이 없었던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이게 오프라인으로서 수출하고 있던 그 바이어들이 대거 알리바바닷컴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수출되던 커뮤니케이션 되던 수출량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온라인으로 전환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상품을 주로 찾으시는 바이어 분포를 보면 뭐 미국 가장 많습니다. 예, 미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이라고 했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상품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최근에 전쟁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 바이어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 상품을 많이 찾는 바이어의 탑3에 있었거든요. 탑3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국 바이어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탑10 바이어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니즈는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니즈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그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 한국 상품을 찾는 바이어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하시면은 뭐 B2B 마케팅 툴이라든지 뭐 여러분 다양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B2C 시장에 대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유로모니터 자료죠. 근데 이제 B2B 플랫폼에 대한 그 판매가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에서의 이제 이게 소스죠. 예, 알리바바닷컴 데이터 소스를 보면은 2023년도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바이어 규모와 증속을 좀 살펴보면은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이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패브릭, 텍스타일, 뭐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상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요. 예, 포함이 되는데, 그다음에 안전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 파이는 좀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데 이제 증속은 느리지만은 시장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비자 가전 시장, 그다음에 가구 정원 제품, 그다음에 이제 홈앤 가든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속 규모는 중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파이도 중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 뷰티, 화장품이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다음에 유아용품, 그다음에 뭐 각종 패션웨어, 주얼리 이런 거, 패키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제품을 많이 찾는 바이어 국가 보시면은 미국이 가장 크죠. 파이를 보시면 미국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 위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북중미 시장,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하는 그 북중미 시장이 굉장히 한국 상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를 해서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큰 알리바바닷컴에서 많이 큰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유럽에서의 니즈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도표 보였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이제 중동,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동남아, 그다음에 러시아, 호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시장이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인도가 커지고 있어요. 인도가 커지고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의 뭐 지금 화장품, 한국 상품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제품 탑 15개를 보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군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화장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 베버리지,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식품, 뭐 음료 이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최근에 K푸드를 중심으로 한 그 제품의 선호도가 알리바바닷컴에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헬스 앤 메디컬, 그 다음에 머시너리, 이거 기계죠. 기계 부품, 기계 장비 이런 것들 한국산 굉장히 많이 니즈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그다음에 비아이클, 트랜스포테이션 이건데 뭐 자동차 부품 이쪽도 한국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찾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관심 제품, 한국 선호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도가 좀 높은 제품 중에서 이제 뷰티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최근에 바이오 규모가 빠르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뭐 그 헤어 익스텐션 앤 윙이라고 이거 지금 감호하고 헤어 연장술 있잖아요. 이게 부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시장 파이가 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시장 파이 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하고 이제 스킨 툴스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크업 툴하고 메이크업 툴스 이런 것들은 중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일이 시장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일이. 그래서 네일 하면 중국산 네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한국산 네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북미 시장에서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디 아트 이런 것들 시장 규모는 작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이어 증가 속도가 좀 있는 제품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화장품군보다는 이런 색조나 아니면 미용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그 뷰티 시장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음료, 아까 이제 한국 상품을 많이 찾는 제품의 2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2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미국이 주요 바이어 국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유사합니다. 3.7, 3.6, 3.5 이렇게 나가는데 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뭐 영국, 이집트, 프랑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좀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제품을 찾는 국가가 좀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베버리지 음료 제품이 굉장히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 스낵, 스낵류, 라면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차, 그다음에 프리미엄 에너지 드링크, 슬리밍 티, 디톡스 해당되는 이런 것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한국산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3위에 해당되는 전자제품 카테고리 보시면은 뭐 한국산 전자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크긴 크지만은 파키스탄, 인도 등 다양한 시장들이 지금 분포돼 있죠.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역시 이제 모바일 폰입니다. 이 모바일 폰은 이제 브랜드로 기결이 되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바일 폰에 해당되는 액세서리, 이게 액세서리 제품이 굉장히 좀 그 폰과 뭐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액세서리 제품이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그 한국 그 공급자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많지 않으시고, 그다음 주로 이제 분포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그 한국산 제품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어느 정도 선호를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정원, 키친 앤 테이블 탑에 해당되는 이런 제품들. 이것도 미국 시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시장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예, 퍼스널 메디컬 케어, 뭐 디바이스죠. 예, 퍼스널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프로덕트 이런 것들 굉장히 저기 뭐지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시장 증속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바이오 규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그 미국, 파키스탄, 인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파키스탄이 한국 상품을 파키스탄 바이어가 좀 많이 구매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떤 품목이든지 현재 한국 상품을 많이 찾는 바이어의 1위 국가는 미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입점 요건 살펴보시면은 뭐 입점 요건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알리바바닷컴 입점하시면은 이제 뭐 1YRS, 2YRS 해갖고 입점한 지 몇 년이 됐느냐, 이 공급자가 입점한 지 몇 년이 됐느냐 이거는 붙어요. 붙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은.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미니 사이트라고 그래갖고 회사 소개 페이지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은 그 바이어들이 여러분들의 검색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찾았지만은 그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예, 난 장기적으로 바이어는 이 제품을 장기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증 때문에 반드시 회사 소개 페이지인 미니 사이트, 미니 홈페이지죠. 여러분의 미니 홈페이지. 그걸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미니 사이트라고 불러요. 이 미니 홈페이지를, 미니 사이트를 꼭 들어와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사이트를 굉장히 회사 소개 페이지를 잘 하는 게, 꾸며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 포스팅인데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그 로드샵에 유리창 쇼윈도에 있는 전시된 제품들은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노출값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케이스를 스토어 하나당 20개씩 줘요. 스탠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출값이 이제 좀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노출값을 많이 부여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케이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쇼케이스 제품은 쇼케이스 되지 않은 제품보다 뭐 4.3배 정도 노출값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쇼케이스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멤버십 가입 금액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 판매 금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B2C 해외 진출을 하신 분들이 판매 금지 품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식구금 상품, 뭐 채용 상품, 불법 서비스, 불법 상품, 뭐 총포류, 마약, 담배 이런 것들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게 유심히 봐야 될 게 판매 제한 상품이에요. 이게 판매 제한 상품은 엄연하게 수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뭐죠? 이거 피부에 이렇게 필러 이렇게 해서 이게 피부를 이렇게 좀 탱탱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 뷰티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 제품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한국산에 대한 바이어 수요도가 높은 제품들인데 이제 이러한 제품들은 이게 인체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 의료기기나 준의료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판매 제한 품목이다. 그래서 폭죽, 점화기, 뭐 점화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경찰용품, 군용품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 서비스, 뭐 담배 재료, 특수 담배기기 이런 것들은 알리바바 본사에서 요구하는 인증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조업체냐 아니면 FDA를 받았냐 생산 저기를 뭐 인증된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이제 갖춰져 있으면 입점이 가능하다. 제품 전시가 가능하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바이어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찾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이 바이어가 뭐 무슨 수입을 한 경험이 있는 바이어만 이걸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찾는 바이어들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제한 제품들은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작죠. 경쟁업체가 작기 때문에 내 제품이 경쟁력만 있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은 판매 제한 품목에 어기면은 벌점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벌점이 쌓여서 벌점이 48점 이상 되면은 계정 폐쇄까지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점이 12점 정도 받으면은 7일 동안 미니 사이트 노출이 안 되고 검색이 안 되죠. 그러면 사실상 이 셀러 등급이 확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벌점을 받는 행동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고객사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좋은 것들 중에서 이제 건강식품, 한국산 건강식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식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산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것들은 면역 관련 제품이에요. 면역 관련 제품. 이제 여기에 이제 홍삼이 포함되어 있죠. 홍삼. 그래서 코리아 진생 키워드는 한국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한국 상품을 거의 뭐 대부분 다 바이어들이 이거는 한국 상품을 사야 된다 할 정도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품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2B 바이어 발굴 성공 전략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양한 영상들 저희가 구비해 있는데 아까 이제 영상을 한 개 이제 틀어드렸지만은 이제 강의 측면에서의 영상 하나를 더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바이오 대표 최민우입니다. 저희 오신바이오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기반으로 하는 스킨케어 및 도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 알리바바닷컴 입점하여 오드리, 필로소피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런칭하여 MSFT라는 신기술을 통하여 기존의 마켓에 판매되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제작하여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 신규 런칭한 오드리의 경우 마켓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성상 B2C보다는 B2B 시장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하여 해외 영업 판매 확장을 위해 B2B를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찾는 와중에 전 세계 3억을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닷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메인 브랜드인 오드리를 효과적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알리고 판매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입점과 동시에 저희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점 2개월 만에 100개 가량의 포스팅을 진행했으나 9월 중 고품질 포스팅 개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서비스 파트너사의 도움으로 고품질 포스팅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포스팅 점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로드 권장 사항에 맞추어 가장 깔끔하게 제품이 잘 보여지는 다각도 사진으로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상세 정보 기입란에 꼼꼼히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기입률을 높여 나갔습니다. 또 자유자재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주간에는 글, 도표와 그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건들만 모두 축적하더라도 포스팅 점수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꾸준히 제품을 업로드하여 현재는 고품질 포스팅 제품은 200여 건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런한 운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9월 대비 10월, 11월 노출도가 약 165% 증가하였습니다. 노출도의 증가로 인한 활성 바이어는 평소에 비교하여 200% 정도 증가하였고 클릭에서 문의 전환율도 20% 증가했습니다. 첫째로 상품 포스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글로벌 셀러들과 바이어의 시선을 경쟁하는 마켓플레이스인 것만큼 다른 셀러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운영해야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더 잘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고품질 포스팅 수량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포스팅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신규 포스팅 진행 및 기존 포스팅 내 키워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바이어 측에서 다양한 문의가 접수되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어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어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업체를 소싱할 때 여러 업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 실제 오더로 이어지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담당 알리바바닷컴 공식 파트너사와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초보인 저희보다 오랫동안 알리바바닷컴을 운영해올 경험이 있는 파트너사이기에 궁금한 점을 수시로 묻고 운영 방안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알리바바닷컴 공식 파트너사인 CK브릿지와 협력하여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함과 동시에 하루에 수십 개의 인콰이어리가 들어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1년 차이지만 현재 꾸준히 투스타 서플라이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수많은 B2B 플랫폼들 중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훨씬 더 양질의 바이어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B2B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알리바바닷컴 내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셀러 또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박강받고 있는 지금이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알리바바닷컴 플랫폼의 흐름에 발맞추어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영상 보셨지만은 알리바바닷컴에 가입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내고 지금 현재도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영상 촬영할 때는 이제 투스타 등급의 셀러셨는데 지금 이제 포스타 등급의 셀러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바이어를 발굴을 하시고 좋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알리바바닷컴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예, 잘 사용하는 분이시고 잘 사용하는 기업이고 이를 통해서 바이어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온라인 B2B 뭐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이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B2B 알리바바닷컴에서의 해외 B2B 바이어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검색 창에 가셔갖고 나한테 해당되는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나와 있는 제품들의 경쟁 상도나 경쟁 제품이나 경쟁 강도나 MOQ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해외 경쟁력 현황 조사를 좀 알리바바닷컴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RFQ 마켓이라고 해서 바이어들이 이제 내가 이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견적을 주세요라고 올려놓은 그 마켓이 있어요. 알리바바닷컴 내에. 거기에서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고 그래서 바이어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 키워드 안에서 검색을 하셔서 연관 검색어를 찾으시면 이달의 고속성장 키워드라든지 핫 키워드 찾으시면은 내 제품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시장 타겟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는 B2B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처음에 테스트 마켓 그러니까 자기도 수입을 해서 이걸 자기 시장에서 테스트 판매를 해보기 원하는 바이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걸 대부분 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 MOQ가 굉장히 바이어들한테 제품을 주문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 유형에 맞는 MOQ,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량을 좀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는 MOQ,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한테 신뢰감을 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갖고, 좀 알리바바닷컴 입점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한 기업들의 46% 이상이 한국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제조사예요. 제조사인데 이제 제조와 유통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30% 정도 되고요. 이제 합치면 제조가 거의 76%가 되죠. 예, 제조를 직접 하시는 회사가. 근데 유통사는 그에 비하면 23%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23.2%예요. 그런데 실적을 잘 내는 회사는 공교롭게도 유통사예요. 유통사. 그러니까 이게
유통사들이 바이어의 니즈에 이게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바이어의 니즈에 잘 맞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많지만은 제조사도 실적을 잘 내는 제조사도 있으십니다만은 알리바바닷컴 내에서의 이제 바이어 니즈에 얼마나 이제 좀 그 포지셔닝을 좀 주고 맞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잘 쓰시는 거는 이건 온라인 전시회라고 이제 제가 강의 초기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박람회를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내가 100명의 1년 동안 100명의 바이어를 만났다. 그러면 연락처나 메일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박람회를 호치민 박람회를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알리바바닷컴에서 만난 바이어들 중에서 호치민 근처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잘 쓰시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어가 일부가 온대요. 일부가 오면 이 바이어들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제품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을 하지 못했던 마음에 뭔가 확인해 보아야 될 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소통했던 바이어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전시회에서 초대해서 만났을 때 계약률이 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도구죠. 뭐 박람회에 나가서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소통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이 섞여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만난 바이어를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융합해서 쓰시면은 좋은 결과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소통을 많이 한 바이어일수록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바이어와 나의 신뢰관계를 돈독해 해주는 어떤 수단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무역 툴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계획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년차 바이어 지금 연도 표시를 됐죠. 4IRS 이제 6IRS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13년차 이제 고객사 공급사가 있어요. 13년차 알리바바닷컴 입점한. 그 옆에 보면 1년차 고객사가 이제 공급사가 있죠. 사가 있는데 이게 바이어들이 보기에는 알리바바닷컴에서 13년 동안이나 팔았으면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닷컴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입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내가 3스타 이상의 셀러가 되시면 바이어 등급이 보여요. 예, 바이어 등급이 보이기 때문에 바이어 등급이 높은 등급의 바이어들은 구매력이나 구매 수가 많은 바이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높은 등급의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알리바바닷컴에서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3스타 이상의 셀러로 되는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한국 상품을 많이 파는 제품 보셨고요. 한국 상품에 대한 최근의 트래픽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뭐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런 쪽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더라. 선진국이 좀 많더라. 한국 상품에 대한 니즈가 한류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구매자나 뭐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셀러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오셔서 각종 온라인 엑스포 박람회에 참가하시면은 실적을 많이 거둘 수 있지만은 이런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2스타나 3스타 이상의 셀러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점된 셀러의 5% 정도만 수혜를 받아서 좀 많은 좋은 바이어들 많이 만나고 있더라.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알리바바닷컴에 들어오신다면 2스타나 3스타 이상의 셀러가 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하게 라이브 스트리밍, 알리바바닷컴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리얼타임 미팅이라고 온라인 트레이드 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온라인 트레이드 쇼를 알리바바닷컴에서 라이브로 했는데 저희가 라이브 3시간 하면서 저희도 알리바바닷컴에 스토어가 3개가 있거든요. 직접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를 해보니까 3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 18개 국가에 360명이 넘는 바이어가 동시에 보더라. 이게 어떤 바이어나 상담회를 가더라도 이런 효과를 누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의 라이브,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콰이리를 60건 이상 받았고 수출을 한 10건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가 알리바바닷컴에서
라이브는 인플루언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리바바닷컴에 들어오시면 이제 검색 횟수, 지금 이거 스토어의 지표를 보시는 건데, 한 달 동안 15만 8천 건 이상의 검색이 일어났고, 내 해당되는 페이지, 내 제품에. 내 제품 페이지 뷰가 38,260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38,260건 중에서 내 스토어에 들어와 본 그 바이어는 유료 바이어 해서 8,242명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8,242명 중에서 바이어 중에서 나한테 메시지나 그 인콰이리 견적 요청을 보낸 게 1,962명이죠. 이게 이제 그 저희 스토어의 지표입니다. 저희 스토어의 지표인데 이게 또 탑셀러의 지표는 아니에요. 평균은 좀 넘지만은 이러한 그 월간 그 바이어 컨택률을 보일 수 있는 게 알리바바닷컴이 가진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각종 지역의 박람 그다음에 바이어들 그다음에 키워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콰이리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표는 좀 전에 봤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은 바이어들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응답에 대해서 선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닷컴은 나한테 인콰이리를 하나 보냈으면은 나 말고 3명, 4명한테 같이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응답이 오는 그 셀러들, 공급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응답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빠른 응답을 통해서 전문가답게 이렇게 답장을 하는 거. 바이어 정보들, 바이어 분석, 그 바이어 어카운트 페이지 가면 바이어들의 정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이어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답게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등급,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는 지금 플래티넘 바이어, 레벨 3 등급 바이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 바이어가 위에 아르헨티나 바이어보다는 레벨이 있는 바이어, 중요한 바이어죠. 그래서 이 바이어 등급을 표시를 해놓죠. 알리바바닷컴에서는. 3스타 이상만 돼야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근데 박람회를 나가시면 바이어 등급 명함을 아무리 받아도 이 바이어가 어떤 바이어인지 모르세요. 근데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내가 3스타 이상의 셀러가 되면은 나한테 연락한 바이어가 어떤 바이어인지를 내가 평가 지표를 딱 보고 있는 거죠. 골드 바이어냐, 플래티넘 바이어냐, 레벨 2 바이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어를 내가 어느 정도 바쁠 때는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좀 대응의 순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알리바바닷컴이다. 그 바이어가 어떤 페이지 내 제품을 어떤 걸 들어가서 지금 뭐 11월 22일 23시 28분에 들어와서 88초 동안 봤네. 이걸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품을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알리바바닷컴이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 발굴을 통해서 이 바이어들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알리바바닷컴에서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않더라. 바이어를 발굴해서 정말 수출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분석을 잘 하셔갖고 바이어 응대를 잘 하세요. 전문가답게 이제 답장을 보내고 응대를 하십시오. 셀링 포인트를 살려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빠른 응답과 중요하고 시장 동향 파악과 그다음에 바이어가 빨리 응답이 없더라도 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2차 팔로업, 1차 팔로업 하셨으면 2차 팔로업까지 하는 거를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서플라이어 갖고 휴대폰에 파란 앱이 있어요. 파란 앱, 알리바바에. 이거를 까시면은 그 내 스토어 정보나 인콰이리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응답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콰이리가 오면 이제 폭처럼 탁 울리죠. 그럼 빠르게 응답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RFQ,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의 약자인데, 이 RFQ 마켓에 가시면 이제 바이어가 나한테 이제 골드 RFQ, 이것도 등급이 높은 RFQ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제품을 내가 구매하려고 하니까 바이어가 나한테 견적을 주세요라고 공지를 해놓은 거죠. 그럼 내가 견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RFQ를 통해서도 많은 바이어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구매자를 찾고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반 정도는 서울에 있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찾아뵙고 상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출 바우처 수행 기관으로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로 알리바바닷컴 입점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준비가 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